오늘 좀 늦었죠? 연말이다 보니까 공사가 다 망한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네.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오늘 녹음하면 한 해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예, 연말이라서 네. 오늘 40분 늦었네요. 연말이잖아요. 네. 경자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요. 그런데 그렇죠. 예. 내년엔 소띠해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기대하십시오. 제가 미리 지금 예고를 하는 겁니다. 꼬시려고 지금. 네.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는 내년의 운기, 그래서 어떤 병이 유행할 것인가,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 날 것인가. 아하. 글이 올라왔는데.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샹그릴라의 그녀님이십니다. 시드니 슈퍼스타 조피디님. 이제서야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팟빵 댓글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김 작가님이 방송 중 댓글로 응원하시는 모습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네. 조피디님께서 제 남편과 닮으셔서 참 친근하답니다. 그러신가요? 네. 맞습니다. 전 매회 노트하며 듣고 있습니다. 네. 사연 소개가 궁금하여 중간을 건너뛰고 먼저 간담 경락부터 듣네요. 네. 유 원장님 말씀 들으며 소름, 점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절 가지실 때 유 원장님 방송을 들으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앞으로 후천적으로 잘 관리하며 살겠습니다. 네. 이건 방송을 계속 듣고 오신 분들만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한창 유행인 미니 마사지 건에 대한 유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는데 효과가 탁월해서 요즘 애용하고 있거든요. 참 유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문의드릴 일이 있어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유튜브에 붙은 건데요. 아, 그래요? 네, 킴로이님이라는 분께서 올리셨습니다. 중독되었습니다. 경상도 분이신 것 같은데. 중독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셨는데, 한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입담이 너무 재밌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듣고 계시는 유병욱의 옳다구나. 네. 네. 이제 빛을 볼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토니님. 저희들 곧 빛을 보겠지요? 네. 성의 없는 대답 감사합니다. 네. 곧 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샹그릴라의 그녀님께서 네. 그 한국의 후원 계좌 열어달라고. 하여튼 감사하고요. 좀 뭐 마음만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호주에 계시는 분들은 후원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그 중국에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네. 네. 호주에 계시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퀄리티가 더 이렇게 훅 좋아진다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아지는 거를. 퀄리티 좋아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원이 들어오면. 네. 통 안 들어와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사지건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마사지건은 손에 쥐고 이렇게 몸에 대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누가 만져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네. 누가 이렇게 좀 주물러주고 마사지건으로 굳어 있거나 뻐근하거나 이런 곳에 이렇게 하다 보면 좋겠죠. 그냥 단순하게 네. 얘 뻐근하네. 오랜만에 안 하던 스쿼트를 했나? 아니면 뭐 등산을 갔다 왔나? 네. 그러면 어딘가에 좀 뻐근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데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죠. 음. 그리고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항상 나는 오른쪽 허리가 안 좋아. 또는 뭐 나는 햄스트링이 안 좋아. 뭐 이런 거 있고 어깨가 항상 안 좋아. 그런 부분을 이제 종종 이렇게 써주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단순 자극입니다. 일단은. 네. 그죠? 단순 자극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게 쓰는 게 좋다.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프로페셔널하게 쓰고 싶다. 경락 마사지. 그거는 프로페셔널들이 써야 되는 방식이죠. 아하. 일반인들은 그렇게 쓰지 마라.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진동이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마사지 건이 주는 자극을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풍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풍이라는 거는 또 이제 뭐 거름 풍목이나 또는 목기운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열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진동, 그죠? 계속적인 움직임, 동적인 움직임을 준다. 그러니까 오래 하고 나서 왜 손이 이렇게 찌릿찌릿하지? 찌릿찌릿하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에 데미지를 줬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진동이 잘못하면 풍으로 또는 화로 이렇게 전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자. 두 번째 걱정은 이제 이게 모든 우리가 마사지를 받아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효과 중에 하나가 안정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혈압이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미 혈압이 낮아. 내가 이미 혈압이 낮아. 그러면은 너무 많이 받는 건 좋지 않겠다. 손이 막 너무 차가워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 마사지건으로 이쪽 손목이나 이런 데를 많이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안정이 돼. 그러면 네. 더 차가워질 수도 있네. 그러니까는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자. 네,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을 하시는 분인데 네. 엄지발가락 위에 네. 발등 쪽으로죠. 굳은 살이 발등 시작하는 부분까지 엄지발가락에만 양쪽에 이렇게 굳은 살이 굉장히 두껍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굳은 살이 이렇게 많으냐고. 네. 그랬더니 그분 딱 하시는 말씀이 제가 타일을 10년 했는데요. 작업화를 신고 이렇게 쭈그리 앉는 동작이 많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네.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네. 굳은 살이 여기에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아, 그게 아닙니다. 네. 제가 아는 타일러가 얼마나 많은데 네. 이런 굳은 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분은 간이 안 좋은 거죠. 아하. 그분은 그렇군요.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간경락이 지나가는 그 부분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분 체질이 이제 혈과거든요. 혈과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같이 일하는 타일러들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자기만 거기에 굳은 살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직업병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방송을 듣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네. 간경락이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엄지발가락 나오죠. 엄지발가락에서 시작을 하는데 네. 다리의 네, 네. 내측 중간을 타고서 쭉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사타구니 성기까지 갔어요. 네. 그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서 끝났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성기는 이제 하복부 맨 밑에 있잖아요. 네. 이 하복부 맨 밑에 성기 쪽을 지나니까 네. 아랫배 쪽으로 들어가겠구나. 아랫배를 타고서 이렇게 쭉 조금 올라옵니다. 옆구리로 빠집니다. 옆구리로 갔다가 간으로 가서 간에 속하고 네. 그 밑에 있는 담에 짝으로 있으니까 담에 연락되고 그 횡격막을 지나서 쭉 올라가겠죠. 간에 갔다가 담에 들렸다가 올라올 때는 협록부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옆구리 쪽에 병이 많이 온다. 대상포진 같이 또는 그냥 옆구리가 결린다던가 옆구리가 뻐근하다던가 뭐 옆구리에만 두드레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남자들은 잘 모르겠으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유방이 여기에 걸리네요. 최근에 아주 굉장히 재밌는 환자가 왔어요. 이제 백인이시고요. 8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온 이유는 걸을 때 왼쪽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제 특히나 더 심하냐면 계단을 올라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이분이 아픈 데가 정확하게 담경락을 따라 내려가요. 이렇게 옆에서 탁 손을 대면은 뼈가 만져져요. 손을 딱 대기만 해도 점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오. 그렇게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측면을 따라 쭉 내려가면서 아파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유방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유방이 아픈 지 60년이 됐대요. 유방의 바깥쪽 라인을 따라서 그쪽으로 아픈데 밤이 되면 심하고 욱신욱신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평생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 가서 스페셜리스트도 만나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네. 못 찾아요. 그러니까 60년이나 가지고 있지. 근데 제가 이 할머니를 치료하는데 일단 골반하고 다리 아픈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아프신 게 네.
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고서 제가 간 치료를 한 겁니다. 네. 아까 이 대퇴골 대전자라고 하는 이렇게 뻘록 튀어나온 뼈를 다시 손을 대봤어요. 네. 점핑을 안 해요. 네. 통증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었네. 어제까지 총 3번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다리 걷는 건 좋아졌고 힘도 생기고 덜 아프고 이 대퇴골 대전자는 눌러도 안 아파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죠? 네. 침 2번 맞고 네. 3번째 왔을 때 물어봤으니까. 네. 그리고 유방 통증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안 아파 그러는 거예요. 오호. 60년 동안 이 사람이 늘 가지고 있던 불편함이고 통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침 2번 맞고 없어진 거예요. 이 한방의 힘 아니겠습니까? 한방의 힘이죠. 네.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하고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해도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 왜? 유방만 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근데 유방은 무슨 병이다? 하프 간이고 네. 하프 위장이죠. 위장과 간이 안 좋으면 유방에 병이 오기 쉽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또 오늘 온 환자는 이분은 이제 중동계 여성분인데 네. 요즘 이제 이혼하는 문제로 남편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오늘 와서 하는 말이 요즘은 생리가 끝났는데 유방이 이렇게 계속 붓고 있다. 빵빵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이혼 소송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네. 네가 가지고 있는 앵거, 네. 스트레스, 네. 이것저것 따져야 되는 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간이 손상을 받아서 그 증상이 유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유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간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킴써니님께서 네. 지금 저는 매일 잠잘 때면 발바닥에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가 결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 or 도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내년에는 그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내년에는. 네. 아하. 그럼 다음 편을 들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거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장방광이죠. 신장방광. 딱 들어봐도 신장방광이죠. 발바닥. 그렇죠.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종아리, 허벅지. 네. 네. 이거는 이제 신장방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경하고 방광경을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제 얼굴이 여전히 소시지 색깔이군요. 네. 술을 안 먹었어요. 지금 술을 안 먹은 겁니다. 네. 이 색깔 조절을 실패했다는. 네. 협록부를 타고서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목을 지납니다. 속으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목계로 간다고 합니다. 목계. 네. 눈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간 하면 눈으로 열린다. 그렇죠. 간, 개규어, 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눈을 보면 항상 우리는 간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눈의 기능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네. 간이 안 좋아진 모양이다. 50부터는 간의 기운이 떨어진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는 증상이 뭡니까? 눈이 침침하고 노안이 그때부터 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눈으로 갔다가 네. 눈으로 갔다가 이제 이마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머리 꼭대기로 갑니다. 머리 꼭대기요? 네. 여기를 이제 전정부라고 하는데요. 네. 머리 꼭대기의 정중앙 그리로 갑니다. 네. 그래서 간과 관련된 두통은 어디로 오느냐? 이 꼭대기로 옵니다. 이거를 저희가 거름 두통이다. 비슷하게 혈허 두통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꼭대기에 탈모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갈머리. 그렇죠. 네. 소갈머리 없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류다. 잘 달리는 짐승과 같은 체질, 주류. 그런 사람들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네. 주류가 보통 이제 백인들한테 많은데, 네. 백인들 중에 이 소갈머리 없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역시 간이 안 좋아지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눈에서 지맥이 네. 나와가지고, 네.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입을 한 바퀴 돕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왜 입을 돌지? 입 주변에도 근육이 엄청나게 많구나. 근의 작용, 간의 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그리고 입 주변의 문제가 성기와 관련이 있겠구나.
아하, 네. 여자들의 입술의 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입술이 잘 건조해지고 벗어진다. 음. 자, 이게 뭐냐면 간이 성기를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성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입술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간경락의 입장으로 보니까 네. 이것도 이해가 되네. 아하. 입술이 자꾸 말라. 자꾸 뭐가 이렇게 벗어져. 네. 자꾸 갈라져. 뭐가 생겨.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생식기 문제로 볼 수 있다. 입술을 보고 생식기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입술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간경락이 입술에서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또 가요? 오, 얘는 되게 기네. 지금 이제 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그 간에서. 네. 간에서 분지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경락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경락이 뭔데요?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없죠. 다 했는데.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으로 가죠. 아하. 간에서 어떻게 해요? 분지가 나와서 횡격막을 지나서 폐로 가죠. 폐로 간 다음에 이게 그림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위장으로 갑니다. 왜 위장으로 가죠? 폐경락이 위장에서 시작했거든요. 발톱 얘기가 나와서요. 네. 발톱이 자꾸 살을 파고 들어가. 그것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고 염증 반복적으로 생기고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손톱, 발톱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손톱, 발톱은 근지여라 그랬어요. 근육인가? 그래서 손톱, 발톱이 나 피부인 줄 알았더니 간에 속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은 정말 재미나게 안쪽은 비장경락이 시작하는 곳이고 네. 바깥쪽은 간경락이 시작하는 곳이네요. 네. 그런데 발톱이 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바깥쪽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간경락이 실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자라거든요. 자, 우리가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면 네. 뭐라 그래요? 야한 생각 많이 한다. 그렇죠. 네. 야한 생각 많이 한다 그래요. 무슨 네, 얘기냐? 정력 쓸 일이 많겠네. 자, 머리카락은 뭔데요? 혈지여라 그랬잖아요. 네. 혈의 나머지. 네. 혈은 간이 저장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라는 것은 혈이 많다는 얘기고 혈이 많다는 얘기는 간이 든실하다는 얘기고 네. 간이 든실하면 어떻게 된다? 정력이 좋다.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근데 발톱도 손톱 발톱도 빨리 자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다른 손톱 발톱 말고 엄지 발톱은 안쪽과 바깥쪽에 자라는 속도가 다르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의 발톱인데 네. 안쪽은 천천히 자라는데 바깥쪽은 빨리 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치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로 파고 들어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속도로 네. 보면 그렇고. 그리고 걸음이니까 안으로 네. 말려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엄지 발톱의 바깥쪽에 살을 파고 들어가는 일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생긴다. 그러면 일단 살로 파고 들어가니까 아프고 염증 생기니까 뭐 소염제 먹고 또 포다이어티스트한테 가서 적절하게 치료받고 발톱 잘 잘라주고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간이 지금 데미지를 받고 있다는 걸 원인이 간이니까 네네. 이거를 계속 발톱만 잘라주고 소염제만 먹어서는 간에 데미지가 오는 걸 막을 길이 없네요. 오히려 더 심해지겠네요. 심해질 수 있죠. 소염제에 진통제 이런 걸 먹으면 그렇죠. 간에 또 데미지를 입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간이 안 좋다라는 거를 알아채야. 그래야 몸이 망가지는 걸 막는 거지. 누가 발톱 잘 잘라 이런 거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간경락의 유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그 의사에 나와 있는 간경락으로 치료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굽혔다 폈다 하지 못하고 허리가 아픈 것이 관련이 있네. 또 허리도 관련되나요? 자, 허리를 굽혔다 네. 폈다를 못한다. 네. 굴신이 안 된다. 굴신의 문제군요. 그렇죠. 네.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굴신의 문제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허리 아플 때도 간 치료한다. 남자는 퇴산증이 생기고 퇴산이요? 네, 부위는 아랫배가 붓는데 네. 심하면 목이 마르고 얼굴에 때가 낀 것처럼 윤기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퇴산증이 뭐냐면 산증이에요. 산증. 산증.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은 드렸어요. 산증이 뭔데.
산증이라는 거는 아랫배 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기 근처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속으로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 속으로 당기는 듯 하기도 하고 심하면 어떨 때는 장이 고환 쪽으로 쏟아져 나와. 그래서 고환이 땡땡 부어요. 그 여자 같으면은 아랫배가 이렇게 붓고 아프고 심하면 당기고 아랫배가 불편해. 뭔가 불편해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산증이구나. 가슴이 그득하고 구역질이 나며 설사하고 윤유는 오줌이 새는 거죠. 네. 오줌이 막히는 등, 그러니까는 오줌이 새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성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관략근의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관략근의 문제이기도 하죠. 최근에 정말 희한한 환자가 오셨어요. 네. 이분이 한 1년 전부터 조금씩 디벨롭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자분이시고 백인이시고요. 60대 중반. 이분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못 알아듣죠.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일단 1년 전부터 시작이 됐대요. 네. 직장 동료 선생님이 지금 너 발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1년 전부터.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막 더 악화가 돼서 아예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작할 때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여자 환자의 어머니가 이 여자 환자의 오빠,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는 아들이죠? 네. 그 오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머니 집을 팔았대요.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아들한테 이 여자 환자의 오빠한테 줬다는 거예요. 네. 집 판 돈을.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막 얘기하면서 막 한탄스럽게 우시는 거예요. 이 환자는 자기를 무시했다. 어찌됐건 엄마와 오빠한테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앵거가 있었다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사도 받아보고 스페셜리스트도 만나보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은 운동과 관련된 신경질환이다 라고만 나왔대요. 네. 그리고 답은 없어요. 그런데 뭐 먹으라고 하는 약을 이제 처방을 해줬는데 그걸 먹으면 간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를 체크해 가면서 먹어야 되는 약이래요. 네. 황당하잖아요. 그러게. 이거를 좋아질 수도 있을지 몰라서 먹는 약인데 그게 간에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좀 악화시키겠는데.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보면서 쓰겠다라는 거죠. 네. 악화가 되면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침 놓기 전에 내가 볼 때 이거는 간이 손상을 당해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아까 간경락이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네? 그렇죠. 목. 여기를 후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쪽으로 갔네? 스로트도 있고. 그러고서 제가 침을 놨어요. 네. 간을 치료하는 침을 놓은 거예요. 네. 침 하나를 딱 놓고 그러고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오늘이 며칠이지? 그랬더니 이 환자가 투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그 발음을 듣고 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탁 움켜잡고 고개를 팍 숙이고 울어요. 그 발음을 듣고 침 하나 놓고 발음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예, 신기하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침 놓고 약 쓰고 할 테니까. 그건 내가 하는 일이고. 너는 뭘 해야 된다? 그거를 용서해라. 어머니와 오빠를 용서해라, 지금부터. 그거 안 하면 안 낫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3번에 걸쳐서 간경락을 쭉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임상에서 적용되는 예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죠. 신기하네. 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혓바늘이 난다거나 코가 건조해진다거나 여드름이 난다거나 네. 피부병이 있다거나 입맛이 없거나 근무력증이 생기거나 정맥류 삐는 거, 유방질환, 그리고 엄지발가락 질환,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간을 써야 되고, 그러면 효과가 좋다. 네. 그런 얘기죠. 하나는 1차 욕망에 속한 아판이 있었고, 거기에는 폐대, 위비, 네. 4개의 경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폐에 또는 대장에, 위장에, 비장에 병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알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오는 뒷판은
심소 방광 신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너무 이렇게 성적인 또는 예술적인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네. 심장, 방광, 심소, 방광, 신장. 그래서 네. 그런 쪽에 병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여판이 있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심포 3초, 좀 무형의 장기, 심포 3초, 그리고 담간. 해가지고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욕망하는, 명예라던가, 권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겨먹고자 하는 거. 간에 병이 오겠네? 왜 나는 간이 안 좋습니까? 왜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간이 안 좋죠? 왜 간 수치가 높죠? 그러면은 모려를 많이 했다거나 너무 눈을 혹사했다거나 너무 근을 손상시켰다거나 추가해서 너무 이겨 먹으려고만 했나? 지려고 하지 않았나? 네. 양보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의 8개월 동안에 걸쳐서 12개의 경락에 대해서 다 해봤습니다. 아, 뿌듯하시겠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신다네. 쫙. 네. 야, 대단하네. 다 못한 건 또 네. 언제 기회 되면. 그러니까. 이제 6경영 하셔야지, 6경영. 6경영은 안 하더라고요.